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황대현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네네. 블랙 먼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거의 4%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러 변수, 그리고 국내 증시는 바닥일지 추가 변동성이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미국이 먼저였죠. 사실 미국이 계속 최근에 하락상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지표인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8.6%가 찍히는 바람에 이번 주에 이제 FOMC 앞두고 상당한 우려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물가를 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라는 무역론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의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가 강하게 되면 정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을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다 자신이 없는가요? 매저님 일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 맞을매를 맞았다고 봐요. 일단은? 바로 일단 맞을매 맞은 그 생각보다 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네, 많이 아픈데 네. 한 번 맞고 나면 두 번째 맞으면 덜 아픕니다.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제가 일단은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저점을 그 변동성에서 그 찾아가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패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그 최근 그 고점 코스닥 기준으로 오늘 그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53포인트부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속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급락을 좀 해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급락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는 안 하더라도 추격 매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런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953포인트부터 그 선 하락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미래포를 그 12개월 미래포를 볼 때 10배 미만으로 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러한 그 체력에 의한 주가의 반영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화두가 바로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어느 정도 오픈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려진 악재는 네. 처음에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불확실성 대비는 주가가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주가를 흔드는 것은 바로 FMC 그 금리 인상 속도 FMC입니다. 예. 이제 15일, 16일이잖아요. 14일, 15일인데 예. 요는 이제 8.6%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5%대, 0.5%대를 할 거냐,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갈 거냐 볼 때 저는 이제 빅 스텝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빅 스텝도 걷고 나서 또다시 9월 달에 이제 0.5%씩 또 한다는, 이제 빨리 한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이런 그 인플레이션 부분의 가장 그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푸는 부분도 있지만은 러우 우크라이나 악재라는 부분이 이제 잔존하기 때문에 더 인플레이션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볼 때 만약 잠정 합의라든가 이런 거 나타날 때는 또 급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미국 그 정책 당국자의 그 이런 의지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볼 때 매수는 이제 이런 FOMC의 강약 속도 조절을 우리가 좀 보면서 저점을 찾는 뭐 섹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응 전략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그 옛날부터 때린다면서 오늘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시장의 그 흐름을 보면서 FOMC의 이런 그 금리 인상 속도의 강약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일단은 지켜보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반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긴축은 더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주에 사실 말이 빅스텝이지 50bp만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500 지금이 20이 깨진 상황을 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100포인트만 더 하락하면 0.9배입니다. PBR 기준으로. 코로나라는 변수를 빼고 나면 상당한 저점의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한 4, 5%의 내외라고 보면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간이 조금 고민스러워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온 거를 봐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유가거든요. 유가가 네네. 지금 WTI 기준으로 120불이 넘고 130불을 또 어떻게 보면 트라이가 돌파하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하락을 해줘야 연준 푸시라는 게 뭐냐면 베이비 스텝으로의 전환, 즉 50bp에서 25bp의 전환, 때에 따라서는 물가가 충분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줄게. 이랬을 때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18년, 2015년 아니면 아주 우리가 최근에 많이 비교하고 있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든 그림을 봐도 긴축 구간에서 시장이 조금은 정신을 차릴 때가 언제냐면 물가가 좀 잡히고 연준이 다시 조금 그 긴축의 강도를 줄일 때인데 6월, 7월은 줄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8월, 9월에는 가야 진바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저도 반대를 들었고 가격은 사실 2,5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아킬레스건은 아니면 그놈의 유가인 거죠. 그놈의 유가인데 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유가가 네. 너무 지금 안 떨어져요. 이렇게 긴축을 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지표상으로는 바닥에 왔다고 봅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외부 정책 때문에 변동성이 맞아요.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변동성 속에 저점을 잡는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외부 변수, 특히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유가고 유가가 우리나라 환율을 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유가를 이렇게 좀 보신다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나타났던 유가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정점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 네. 흐름을 좀 보신다면요. 지금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흐름상 과거의 유가가 미리 올라갔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 13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전쟁 리스크가 가장 그렇죠. 부각이 됐을 때죠. 굉장히 이때 그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유가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경기가 안 좋은데 수요 때문에 볼 때 수요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사재기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된다고 봐요. 뭐 중동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예.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데 과연 이제 그 1차적으로 요 130불을 돌파를 하겠느냐가 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락 이후에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는 130불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앙숙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우디 쪽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7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달려가는 그만큼 이제 유가가 가장 이제 정부 정책의 입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내면적인 부분은 러시아 에너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칙보다는 주변에 그 외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은 130불이 과거에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여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환율을 제가 보니까 예. 저도 환율 한 1,250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1,291원 갔다가 이제 그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 1.5% 정도의 급등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갖다 한 3천억대 내놓는데 최근 그 1,291원대에서 고점을 치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주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다시 이제 어제 그제 매도를 내놓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그 환율이 오늘 이제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제 아까 유가랑 똑같이 이쪽 고점 1,290원대를 돌파하면서 1,300원에 또 안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오늘 갭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이제 갭이라는 걸 언젠가는 메꿔준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갭이 나타날 땐 되게 이제 그 시장 참여들이 좀 약간 흥분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갭 상승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주가를 이렇게 좀 보면은 코스닥 시장도 그 주가의 그 흐름들이 개파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은 상당히 맥시멈 어떤 굉장히 그 패닉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물론 지금 주가는 그것에 밀리고 있지만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또 그 변수는 있겠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유가가 환율이 1291원 50전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일단은 매도하지 말고 좀 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의 돌파 여부를 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갖다 빠르게 하든 늦게 하든 시장의 반영도가 과거같이 아주 민감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반영도에 내성이 붙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이런 유가라든가 환율에 의한 현재 그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만은 좀 지켜보자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지켜본다라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나요? 네네. 일단 금리 속도를 봐가면서 네. 조금 비싸게 확인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신호가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더라도 확률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오장은 일단은 종가 베팅보다는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자라가 저희들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물이 귀하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있는데 비는 안 오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소양강 댐이 또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뭄 관련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관련주 담자 그럼 정의고요. 좀 약간 뭐 희소성이 있고 정책 모멘텀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정의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일단 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곡물가 상승이라는 부분과 그 이상 기온에 의해서 네. 그동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비료 관련주라든가 농업 관련주, 농기계 관련주 다 급등을 했습니다.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각이 되겠는 게 세계적인 이상 기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인 그 물 부족 부분이 또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 중에 하나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곡물가 부분의 그 매출이 그 공세 부분에서 이제 인위적인 부분에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그 물 부족이라는 부분인데 그 기인은 이제 가뭄이라는 측면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이것을 보고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전쟁 부분에 의한 그 곡물가 급등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그 어느 정도 전쟁이 안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면 인위적인 부분이 일단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이 물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를 볼 때 상당히 그 물가에 의해서 뭐 팜스토리라든가 이런 신성홀딩스 이런 부분들이 팜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볼 때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한 30% 그 차지하는데 실은 밀 부분에서 미국과 아르헨티나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지난해 최악의 흉작이 됐는데 이것이 원인이 가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그 캔자스 주에도 그 눈하고 비가 오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런 저수지가 갈라지면서 보시다시피 가뭄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전쟁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그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주고 또 이제 아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또 중국 봉쇄를 했어요. 근데 중국 봉쇄를 하면서 중국도 뭘 이뤘냐면 또 파종 시기를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겹친다고 상당히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어떤 펀더멘탈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집중되는데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가들을 볼 때 상당히 이런 거 곡물가 급등해서 그 주가가 반등하는데 어쨌든 심각한 가뭄이라는 부분이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주가가 반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주가들이 어떤 그 매기 이전이 뭐 효성 OMB라든가 조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하는데 낙폭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차트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반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는데 차트 흐름을 한번 신성홀딩스 오늘 상한가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네. 이 17,000원대에서 낙폭가게 되면 주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일단 이런 그 찬성을 들었던 부분은 낙폭위에서 반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홀딩스도 그렇고 이렇게 팜스토리라든가 낙폭에서 이제 기술적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제가 볼 때는
때는 그래도 과거에는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거에서 단기 시각의 그 접근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을 돌려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곡물가라든가 팜유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 물 부족이 나타나면 또 수처리 관련주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문제가 많은 네. 기업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수요보다는 공급의 쇼티지로 인해서 계속 저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건데 네네. 그 유가 오일보다 더 쇼티지인 게 사실은 물입니다. 전 세계가 물이 부족한 상황이고 물은 또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 만들기가 어렵고 이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위생과 관련된 깨끗한 물, 그 수처리 아까 잘 말씀하신 게 수처리 기업들이라든지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아니면 물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꽤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일 수 있지만 아니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관리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이 돼 있어서 꽤 큰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 물과 관련된 거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후년 내내 계속 이어지는 중장기 투자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정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매니저님께서 합을 한번 이끌어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곡물이나 이런 쪽이었지만은 그 수처리 부분을 좀 말씀드린 이제 물 네. 관리가 이제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체적으로 뭐 하수처라든가 수처리 그 관련 부분들도 지금은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물 부족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뭄 관련주도 우리가 이제 세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수처리 관련주로 본다면은 이런 그 수처리 전문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뭐 코롱 글로벌이나 아까 이제 그림을 좀 봤던 자연과 환경, 한국주철관 이런 시노펙스이고 아래 이제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팜유라든가 오늘 뭐 신성물질 상한가 들어가고 있지만 쫓아 들어가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단기 매매 측면이라 만일 이제 수자원 관련 부분이 정부 정책과서 맞물린다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는 네. 그런 종목들의 그 흐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 한번 좀 볼까요? 네. 코롱 글로벌을 좀 보는데. 코롱 글로벌이요? 예, 예. 이 종목은 이제 그 차트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주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수 처리장 쪽에 수처리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종목은 볼 때 소재 플랜트 관련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런 부분이 정부 정책에서 이거 가뭄 문제다 이런 부분에 정부 정책이 나올 때는 주가에 어떤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런 거 환경 생태계를 갖다 복원한다 이런 측면도 이제 상당히 이상 그 고온, 이상 기온 뭐 이런 부분에서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본다면 이제 우리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관련주들도 필요하겠고 빗물 저장 장치라던가 또 최근에 그 녹조 처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를 이제 조금 스타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부 정책과 맞물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밸류체인이라 그랬잖아요. 밸류체인의 어떤 이동을 보시면서 그런 그 수처리 관련주에 대한 종목군들도 조금씩 시장에선 지금은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은 보는 그래서 아까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라는 부분에서 어떤 외국인이나 또 양봉이라든가 정부 정책이 나타날 때 이런 수출할 관련주도 조금씩 이제는 장이 안 좋지만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급 쇼티지에 투자하라. 그게 수철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아니면 좀 그래도 투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한 2, 3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미래의 투자 아이디어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자율주행도 한번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정, 그 반대라고 하시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분위기가 안 좋지만 수철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가뭄 관련주 그리고 지금 당장의 고민거리인 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챙겨보자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율주행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매니저님?
예, 뭐 저는 뭐 그 앞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조 쪽에 항상 포커스를 자율주행 자동차, 그 휴대폰 힌지 쪽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좀 보자고요. 그럼 그 삼성 전지가 이번에 그 전기가 테슬라한테 네. 4조 내지 5조 부분에 이런 그 전기 트럭 자동차 부분에 카메라 모듈을 갖다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더 전체적으로 밝히진 않지만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가 과거에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네. 그 배터리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배터리의 매출 뭐 이런 부분이 나면서 주가를 갖다 에코로피로 비앱이나 이런 거 올렸는데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 쪽에서 나오는 건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뭐 오늘은 조정을 주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그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신호로 좀 현재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즉 뭐냐 카메라 모듈을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 쪽만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장 카메라 모듈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다. 그럼 이제 LG노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은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서로 경제 안 빠지고 있다는 거. 금융 경제에서 최근에 공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뜻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기 테슬라의 매출은 일단 우리나라의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윈윈 전략이 맞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그런데다가 이번에 좀 약간은 더 하나의 그 흐름을 좋게 만들었던 레벨 4입니다. 바로 로보라이드입니다. 이런 그 자동 주행 택시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 강남에서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를 레벨 4를 갖다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사히 성공리에 끝났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2.5였거든요. 근데 3.0까지는 이제 봤는데 4.0을 이제 레벨 4.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독자적으로 다 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왔다는 부분이 정부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경기와는 관계없이 정부 정책과 기업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대의 요구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보니까 이제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벌써 한다는 얘기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공유 경제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타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저는 이런 그 전기 자동차는 하나의 이슈로는 끝나지 않는다. 현재 계속해서 이런 그 속도 부분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산업의 구도가 변하는데 자율자동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를 이렇게 탑재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전체 화석연료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비해서 자율주행차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7대, 8대가 들어가요. 내연기관차의 한 2배 내지 3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현재 배터리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전장 부분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기업들은 꾸준히 보자. 그래서 어제 이제 자율주행차가 좀 반등하고 조정을 주고 일부 이제 모터렉스나 이런 부분이 반등하지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진영, 애플 진영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또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규제도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부각받지 못한 미래 테마를 찾는 과정에서 자율주행도 있는데 크게 보면 밸류체인상 폐배터리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봐도 되겠죠? 예, 뭐 요새 움직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런가요? 예, 폐배터리도 영화금속이나 뭐 이런 쪽 괜찮다고 네. 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부 정책과 맞물리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처음 주제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조심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럴수록 향후 투자 테마, 뭐 아까 물이나 수처리 기업, 그리고 자율주행, 폐배터리까지 다뤄봤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필수 종목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상 간단하게 좀 네,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LG노텍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전기의 등반 LG노텍. 상승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2분기도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율자동차 부분의 성장은 꼭 저는 LG노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상당히 주가가 그 다른 종목들은 조정받는데 오늘 대형 기업 중에서 아까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빨간 걸 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좀 밀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 이거 매수가는 한 37만 5천에서 37만 6천 원대, 예.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4만 9천 원대로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중심주로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잘 버티는 거 보면 또 비싼 건 아니다라고 평가들 하는 것 같아요. 예, 2분기에도 깜짝 실적 나오니까. 제가 뭐 준비된 그 실적표를 볼 때는 2022년대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럼 네. 주가는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다 못한 얘기를 네. 혹시 무료 방송이 있을까요? 예, 오늘 네. 장 끝나고 특히 자율주행차라든가 시장의 중심주 부분에서 네. 4시에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잘못 네이버 밴드 쪽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